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행상과 소연에 대한 대승과 소승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현장은 아래야식이 발생할 때 견분과 상분의 이원화가 일어난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곧바로 견분과 상분에 대한 존재 증명을 시도한다. 견분도 있고 상분도 있다 라는 점에 증명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인용인데요. 그러나 유로식이 자체로 발생할 때에는 모두가 흡사 소연인 듯한 모습과, 즉 인식되는 것인 듯한 모습과 흡사 능연인 듯한 모습, 즉 인식하는 듯한 것인 모습으로 출현한다. 그 상응법인 심소도, 마음에 상응하는 법 심상응법으로서의 심소도 역시 이러함을 알아야 한다. 흡사 소연인 듯한 모습을 상분이라고 말하고 흡사 능연인 듯한 모습을 견분이라고 말한다. 만약 심과 심소에 소연의 모습이 없다면 심과 심소에 소연이 있다는 것의 증명을 시작합니다. 이 소연의 모습이 없다면, 즉 인식되는 것이 없다면 자신의 소연인 대상을 능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혹은 그것들 하나하나가 일체를 능연하게 될 것인데, 즉 심과 심소 하나하나가 일체를 인식하게 될 것인데, 자신의 대상이 여타의 대상과 같고 여타의 대상이 자신의 대상과 같아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둘째로, 만약 심심소에 능연의 모습이 없다면, 이번에는 능연의 증명입니다. 심심소에 능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능연의 모습이 없다면 응당 능연할 수 없어야 하므로 호공등과 같을 것이거나, 아니면 호공등도 역시 능연일 것이다. 따라서 심과 심소에는 반드시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일체에는 오직 지각만 있다. 지각된 것의 의미는 모두 없다. 지각하는 부분과 지각된 부분은 각기 저절로 전개된다. 이 경전의 이 구절은 다소 어려운데요. 인용문을 볼까요? 일체에는 오직 지각만이 있다. 지각된 것의 의미는 모두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지각된 부분으로서의 상분이 없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분 너머의 외부 대상, 외경이 없다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지각된 것의 의미, 여기 의미라는 말이 덧붙여졌는데, 의미는 외부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첫째로는 상분의 외부 대상은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되고요. 둘째, 더 나아가서 이 앞구절 지각만이 있다라는 점에 유의하면 지각하는 부분과 지각된 부분은 모두 파생적인 것이고 그 이전에 지각만이 있다. 견본과 상분은 없고 지각이라는 자증분만이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연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된 구절은 여기인데요. 개경설 일체유 유각, 일체에 오직 지각만이 있다. 소각의 지각된 것의 의미는 대무 모두 없다. 능연, 소연분, 능연분과 소연분은 각
각각 자연적으로 전개되어 성립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나타난 표현인 흡사, 무엇인 듯한 모습은 사상에 대한 번역어이다. 종래 이것은 양상 또는 두 부분을 닮으면서 resembling two parts 또는 특징의 이미지, the image of characteristic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일자는 소연과 능연의 파생적인 것들로서, 소연과 능연이 파생적인 것들로서 근본적인 자정분에 대비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흡사 무엇인 듯한 모습이라고 번역해 보았다. 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해설 부분이니까요. 현장의 상분소연의 존재 증명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심심소가 자신의 고유한 인식 대상을 갖지 못한다면 자기의 대상 및 여타의 대상 사이에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한 인식 대상, 남이 갖지 않고 나만 갖는 인식 대상, 이게 없다면 심심소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모든 것을 동시에 인식할 것이다. 나의 고유한 인식 대상이 없다면 인식을 못하거나 모든 대상을 인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심소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모든 것을 동시에 인식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심심소는 자신의 고유한 인식 대상을 갖는다. 아울러 견본 능연의 존재 증명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심심소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심심소는 인식 못하는 허공이거나 허공이 인식 못하듯이 그렇게 심심소도 인식을 못하는 것이거나 거꾸로 심심소와 구별되는 허공 등이 인식할 것이다. 그런데 심심소가 인식 못하는 허공이라거나 거꾸로 허공 등이 인식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심심소는 인식한다. 네, 이렇게 해서 심심소에 상분이 있고 상분 소연이 있고 견본의 능연의 작용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상분 소연과 견본 능연이 모두 유로 아래 야식의 종자로부터 자정분으로 생겨날 때 파생적으로 출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스스로 근본적 성품을 갖는 것들이 아니다. 오히려 견본과 상분의 자체에 해당하는 자정분이라는 심식만이 근본적인 것인데 그것이 여기서는 후엄경의 용어로 지각이라고 표현되었다. 일체에는 오직 지각만이 있다. 라는 이 표현이 후엄경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 지각이 지각하는 부분과 지각되는 부분을 총괄하면서 그렇게 이분화되기 이전의 것을 가리킨다면 이 지각이라는 말은 곧 자정분을 가리키면서 근본적인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은 행상과 소연에 대한 소승의 입장과 대승의 입장을 비교하는 가운데서 지각으로서의 자정분을 심식자체분이라고 말한다. 심식자체분이라고 말한다. 아래야식의 행상, 곧 인식작용과 소연, 곧 인식대상에 대한 대승불교의 이해는 소승불교의 이해와 다른데 현장은 소승불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심식에서 분리된 소연으로서의 대상이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외부 대상이 소연이라고 말하고 상부는 행상이며 견부는 사체라고 부른다.
사라는 왜 글자를 썼는데요. 일사자니까 일하는 것으로서 견본을 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는 견본이 심심소의 자체의 특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견본이 일하는 것이고 또는 심심소 자체의 일이 견본이기 때문에 견본을 사 또는 사체라고 표현하고요. 심과 심소는 소유와 소연을 함께하고 소유는 의지하고 있는 것, 감각기관이고요. 소연은 인식 대상이고요. 심과 심심소는 의지하는 감각기관과 인식 대상을 함께하고 그 행상이 서로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행상은 상분이고 인식 대상이지요. 그러니까 심왕의 인식 대상이나 심소의 인식 대상이나 유사하다. 왜냐하면 소연이 동일한 것이니까 소연인 상분이 심심소에게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네요. 사체는 비록 그 수가 하나로 동분하지만 즉 심왕의 사체, 견본도 하나이고 심소의 사체인 견본도 하나이니까 그 수가 동등하지만 그 행상이 서로 상이한데 심왕의 상분과 심소의 상분이 서로 상이한데 심식의 행상과 수심소나 상심소의 행상이 각기 구별되기 때문이다. 변행 오심소라고 해서 모든 인식작용에 두루 따라붙는 심소들이 있는데 촉, 작의, 수, 상, 사 이렇게 하죠. 촉은 감촉, 작의는 주의집중, 수, 감수작용, 상, 상념작용, 사, 의사작용, 어떤 의사를 갖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행동을 하겠다, 저런 행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갖는 작용. 그렇게 오심소를 변행심소 모든 인식작용에 항상 수반하는 작용이라 변행, 두루변자, 행, 운행행자를 써서 오변행심소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소승불교가 상분 너머의 곧 의식 외부의 실제적 대상을 인정하고 있고 이 대상을 나타내주는 것이 상분이기에 상분을 행상으로 본다는 점이 말해졌다. 이어서 소승은 견분을 심 자체와 심소 자체의 특징으로 보기 때문에 견분을 실체라는 의미에서의 사체라고 부른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점은 소승이 대승과 달리 상분과 견분의 소의, 의지처로서의 심식 자체, 즉 자정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행상과 소연에 대한 소승불교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는 대승불교의 입장을 현장은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심식에서 분리된 소연으로서의 대상이 없다고 통달한 사람들은 즉 외부 대상이 없다고 통달한 사람들은 상분을 소연이라고 말하고 견분을 행상이라고 부른다. 상분과 견분이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자체를 사체라고 부르는데 곧 자정분이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사람은 자신의 심과 심소를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심의 작용과 심소의 작용을 나중에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전에 보지 않은 대상은 반드시 기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심과 심소에는 그들이 의지하는 감각기관이 같고 동일하고 소연이 인식 대상이 서로 유사하지만 행상은 각기 구별된다. 여별의 행상, 이것은 심식,
심왕의 작용이죠. 영납의 작용은 수심소, 즉 감수작용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이다. 사체는, 즉 자정부는 비록 그 수가 심에서도 하나고 심소에서도 하나로서 동등하지만 행상은 각기 상이하다. 심지 곧 심왕의 몸체와 심소 등의 몸체에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심왕의 행상은 요별이고요. 수심소의 행상은 감수작용이니까 행상이 차별된다는 것입니다. 해설문을 볼까요? 여기서는 대승이 소승과 다른 점으로 대승은 상분 너머의 대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분과 견분의 소위로서의 심식의 자체를 인정한다는 점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점이라고 말해졌다. 이어서 심식 자체, 곧 자정부는 기억의 전제 조건이기에 기억이 있다면 자정분도 있는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그 존재가 증명된다고 말해졌다. 아울러 심과 심소는 몸체의 면에서 각각 하나라는 점에서 그 수가 같지만 그 몸체들의 행상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해졌다. 심3분, 즉 상분, 견분, 자정분에 대한 의미 규정에서 드러나는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먼저 외부 경계가 있는가, 마음 밖의 세계가 있는가. 소승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소연이라고 불렀어요. 대승은 없다고 봅니다. 또 상분이 있는가, 상분이 있다고 보고 상분을 행상이라고 불렀는데 행상이 상분이 된다면 거기서 운행의 양상이 나타나는 곳, 그런 의미에서 행상이겠죠. 그 운행의 양상이 있는 곳을 상분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대승에서는 소연을 상분으로 보고요. 소승에서는 견분을 능연으로 보고 대승에서는 견분을 능연으로 보지만 사체가 아닌 행상으로 보고요. 소승에서는 자정분을 인정하지 않고요. 대승에서는 자정분도 능연작용을 하는데 사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질상분은 소소연이라고 불리고 영장상분은 친소연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 보면 소승의 입장에서 외경도 소연이고 이 상분이 있잖아요. 상분도 인식 대상이고 소연도 인식 대상이잖아요. 둘을 구분하려면 이것을 외경을 멀리 있는 소연이라 해서 소소연, 상분을 가까이 있는 소연이라고 해서 친소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승에서도 소연을 둘로 나누는데요. 이 친소연은 현재 나의 상분을 가리켜요. 현재 나의 상분을 가리키고 소소연은 과거의 나의 상분이거나 다른 식의 상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전오식의 상분은 제6의식이 인식하는데요. 나의 현재의 상분이 아니라 다른 식의 상분이니까 전오식의 상분은 제6의식에 대해 소소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오식의 상분을 인식하면서 만들어낸, 그래서 제6의식 자체가 변화시켜 현현시킨 상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친소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소승과 대승의 차이점들을 대략 살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죠. 외부 대상을 인정하느냐? 예, 소승이 그렇게 하고요. 자정분을 인정하느냐? 네, 대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행상과 소연에 대한 대승과 소승의 입장의 차이를 밝히면서 신분구조의 논의로 이행하였는데, 신분구조는 심식의 발생 과정, 즉 제8식에서 제7식이, 제7식에서 전6식이 발생되는데요. 또는 제8식이 제일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제7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전6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7식은 제8식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8식이 소위처가 되고요. 전6식은 제7식에도 의지하고 제8식에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제7식과 제8식을 모두 소위처로 갖고 있습니다. 발생의 순서가 이런데, 이런 발생 순서를 논의하는 것은 심식의 발생 과정에 대한 논의인 것이죠. 근데 신분 구조의 논의, 즉 상분, 견분, 자정분이라는 구조에 대한 논의는 이런 발생 과정의 논의와는 별개의 것이네요. 후슬 현상을 염두에 두고 말하면 심식의 발생 과정에 대한 논의는 의식 발생론적 현상, 여기에 해당하고요. 심식의 내적 구조에 대한 논의는 의식 구조론적 현상에 해당합니다. 후설은 의식을 크게 선반성적, 수동적 의식과 반성적, 능동적 의식으로 구분하고 전자가 1차적 의식이고 후자가 2차적 의식이라고 봅니다. 후설의 선반성적, 수동적 의식이 다만 잠재적으로 주객의 이분화가 이루어진 1차적 의식이면서 자기에게 의식되어 있듯이 자정분에 의해서 의식되어 있듯이 아래아직도 다만 잠재적으로 상분과 견분의 이원화가 이루어진 심식이면서 자정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현상학에서는 자정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자기의식이라는 말을 써요. 젤부스트자인이라고 해서 모든 의식은 자기에게 의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의식하는 의식을 자기의식이라고 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의식되어 있는 의식도 자기의식이라고 해요. 의식이라는 말이 독일어로서는 매우 다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하는 작용도 의식이지만 의식되어 있음도 의식이에요. Bewusstsein 할 때 비센이 암인데요. Bewusstsein은 알면서 있음 또는 알려진 채로 있음, 이런 이중적 의미가 있어서요. 여러분이 현상학 의식 개념을 공부할 때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아식이 거기로부터 발생되어 나오는 그 근원은 종자이고 이 종자로부터 자체가 발생하며 즉 자정분이 발생하며 이와 동시에 잠재적으로 상분과 견분의 이원화가 이루어집니다. 후설은 순수의식의 근원으로 순수 자아 내지 초월론적 자아를 말하고 더 나아가 이런 자아들의 근원으로 근원 자아를 말합니다. 먼저 후설의 순수 자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어지는 것이 이제 후설의 순수 자아 또는 초월론적 자아 또는 근원 자아에 대한 설명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